아이랑 놀 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언어 자극을 팍팍 주는 대화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지 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제가 어머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아이에게 말 들려주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언어 발달이 촉진되려면 말을 많이 들려줘야 한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말수가 적어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제대로 말해주고 있는 게 맞는지 헷갈린다. 말을 들려줘도 애가 관심이 없다 등등. 그래서 저 이지쌤이 아이 언어 자극 주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말하는 스트레스는 줄고 자극은 더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가 상황을 이끌지 말고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세요. 자, 아이랑 노는 시간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주로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세요. 블록놀이를 하면서 와, 우리 이제 집 만들어 볼까? 여기에는 문을 붙이고 창문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는요, 그냥 빨간 블록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면 엄마가 만드는 놀이가 아니라 자기 혼자서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놀아주려는 마음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놀아주려고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면 결국 그건 혼잣말이 돼버립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말이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엄마 말 속도가 너무 빨라, 관심 없는 내용이야,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언어 자극이 제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놀이를 시작했을 때 아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뭘 만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에 아이가 빨간색 블록을 짚었다? 그러면 블록 혹은 빨강 이렇게 한마디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블록을 쌓았다? 블록 쌓았네? 딱 이 정도만요. 그래서 부모인 내가 먼저 어떤 상황을 진행시키기보단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이의 눈에 들어온 거,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만 옆에서 표현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자동차 놀이를 하고 있어요. 노란색 자동차를 들고 이걸 이리저리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놀이에서 또 진도를 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버스 주차장에 세워볼까? 자동차는 주차장에 세워야 되지? 그리고 세차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가 자동차를 뱅글뱅글 돌리고 있다? 뱅글뱅글. 자동차를 앞으로 슉 밀었다? 슝! 간다. 이게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즉,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굳이 놀이의 진도를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더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아이의 방식을 보고 간단하게만 말해주기. 두 번째, 내가 아이에게 빙의해서 말해주세요. 첫 번째랑 연결되는 건데요. 제가 방금 진도 나가지 말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또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렇게 해봐.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식으로 가르치듯이 설명하듯이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이건 아이 입장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역시나 아이 주도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빙의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아이의 뒤에 딱 붙어서 아이의 목소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공을 굴렸어요. 이럴 때 공 굴려보자, 이게 아니라 대굴대굴. 아이의 뒤에서 아이가 한 행동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컵에 물을 부었어요. 이럴 때는 콸콸콸콸.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간단한 의성어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아이가 블록을 쌓았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그럼 아이 뒤에서 쳐다봤을 때 이게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럼 또 아이한테 빙의해서 와르르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를 해보자가 아니라 아이가 나 지금 이거 했어 라고 할 만한 말들을 짧게 들려주시는 거죠. 즉, 아이가 한 행동과 그 결과를 아이의 입장에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의 표정에서 맞아, 그거야 라는 반응이 나올 만한 말을 해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이가 놀 때 지금 말로는 다 표현을 하지 못해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감정을 말로 딱 맞춰서 그 순간 표현해 주시면 돼요. 아이가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줬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말들이야. 이게 바로 놀이에서 핵심이 되는 경험이 됩니다. 아이가 놀다가 자동차가 실수로 떨어졌어요. 꽝! 아이쿠! 이렇게 아이가 순간 느꼈을 만한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죠.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저 멀리 굴러갔어요. 공 들고 오자 라기보다는 공 어디가 라든지, 아이가 집중해서 블록을 열심히 쌓고 있어요. 그럴 때는 영차
너무 뿌듯해 라든지 이렇게 놀이 상황에서 아이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들을 다양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기쁨이나 놀람도 될 수 있고요. 아쉬움이나 궁금함도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원하는 결과적인 부분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또 혹은 실수했을 때 그런 순간의 감정도 같이 들려주는 것이에요. 놀이라는 것은 사실 실패는 없거든요. 실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양한 감정들을 그저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사용해 주세요. 쿵, 쾅, 떼굴떼굴떼굴떼굴, 슝 이런 말들이요. 아이들이 듣기에도 재밌고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감정적 표현들을 간단하게 해줬을 때 아이의 얼굴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부모가 한 말에 아이가 공감을 하는 듯한 표정을 짓거나 웃거나 눈이 커지거나 하면 그게 바로 맞아 그거야 하는 반응이거든요. 부모가 한 이 말이 아이에게 잘 전달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말을 따라하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의사소통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이가 곧장 말을 따라할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제가 놀면서 아이한테 말을 많이 들려줬는데 아이가 따라하지를 않아요. 계속 말을 들려줘도 아이는 반응이 없어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언어 자극의 목적이 뭘까요? 당장 우리 아이가 말을 따라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가 들려주는 말들이 아이의 머릿속에 우선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아이가 우선은 말을 듣고 이럴 때는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걸 먼저 배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이 너가 따라해야 되는 말이야 라는 뉘앙스가 돼버리면 놀이 상황에서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없고 의사소통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놀이 상황에서 아이에게 말을 들려줄 때 우리의 목표는 뭐다? 첫 번째는 아이와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같이 놀아주면서 말을 시켜야지가 아니라 아이가 느끼는 걸 함께 느끼고 그걸 표현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애초에 마음의 기대를 내려놓고 놀이 시작하기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결코 많이 들려주지 마세요. 말을 많이 들려줘야 언어 발달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많이 들려주는 것과 계속 떠드는 건 달라요. 놀이를 하다 보면 조용한 순간도 있을 수 있죠. 아이가 집중해서 뭔가를 보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이 놀이 상황에서 침묵이 어색해서 말을 계속 채우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잠깐의 조용한 시간도 아이에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이가 이 놀이 자체에서 배우는 인지적인 개념을 처리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들었던 말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놀이 상황에서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머릿속에서 계획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과 말 사이에 적당한 여백이 필요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들려주기보다는 한마디 해주고 잠깐 기다렸다가 아이가 다음 행동을 하면 또 한마디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히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약간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또 엄마 입장에서는 한번 말을 많이 해주기 시작하면 자꾸 이번엔 뭘 말해줘야 하나 하는 스트레스에 부담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당한 쉼도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아이랑 놀면서 언어 자극 팍팍 주는 방법 5가지. 첫 번째, 내가 이끌지 말고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세요. 빠른 진도 나가기 금지. 놀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이 되든 저리 되든 노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둘째, 아이에게 빙의해서 말해보세요. 아이가 지금 하는 행동,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등을 아이 입장에서 표현하기. 대신 짧게요. 셋째, 아이의 표정에서 맞아! 라는 반응이 나올 만한 말들을 해주세요.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더 좋아요. 넷째, 당장 따라할 거라는 기대는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공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섯 번째,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말하지는 마세요. 조용한 순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요, 아이랑 같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자극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말이 반복되는구나 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훨씬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씩 해보다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아이랑 놀 때 언어 자극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이랑 조금 더 다양하게 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지아이 연구소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아이의 언어 자극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지들을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프린터로 간단하게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언어 자극 가득한 활동지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지아이 연구소 가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을까요? 만약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